1900년 12월 북대서양은 겨울의 중심에 있었다. 스코틀랜드 서쪽 끝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거친 바다 위 플래넌 제도라는 작은 암석섬이 존재한다. 이 섬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나무는 거의 없고 바람은 사계절 내내 강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바위를 때린다. 그 암석 위에 세워진 것이 엘렌 모어 등대다. 이 등대는 1899년에 완공되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위험한 해역을 지나는 배들을 보호하는 것. 1900년 12월 당시 등대에는 3명의 관리인이 근무 중이었다. 토마스 마샬, 제임스 듀캇, 도널드 메가더. 이들은 모두 경험 많은 해양 노동자였다. 폭풍과 고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등대 근무는 단순하지만 고독하다. 매일 날씨를 기록한다. 등화 장치를 점검한다. 정해진 시간에 불빛을 밝힌다. 보급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1900년 12월 15일 밤 이 일상은 갑자기 멈춘다. 그날 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보고를 남긴다.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등대는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불빛은 항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다. 그러나 그날 빛은 없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보급선 출항은 지연되었다. 며칠 동안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26일 보급선 헤스퍼러스 호가 섬에 도착한다. 선원들은 곧 이상함을 느낀다. 정상이라면 관리인 중 한 명이 외부에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신호도 없다. 움직임도 없다. 조지 무어라는 보급 책임자가 섬에 상륙한다.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젖어 있었다. 바람은 거칠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한 것은 바람보다 정적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은 치워져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다. 등화 장치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어색한 점이 있었다.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주방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사실, 방수 외투 3벌 중 2벌만 남아 있었다. 즉, 한 명은 외투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였다. 12월의 북대서양에서 외투 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3명 모두 사라졌다. 섬 어디에서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사단은 등대 기록 장부를 확인했다. 12월 12일 기록. 폭풍이 심하다. 바람이 거칠다. 그러나 공식 기상 관측 기록에는 그 정도의 대형 폭풍이 보고되지 않았다. 12월 13일 기록. 도널드 메가더가 울고 있다. 이 문장은 조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메가더는 강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폭풍의 공포를 느낄 인물이 아니었다. 다음 기록. 3사람 모두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12월 15일. 폭풍이 멎었다. 바다는 잔잔하다. 신은 모든 것 위에 있다. 이 문장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섬 서쪽 절벽 아래에서 파손된 밧줄과 상자가 발견되었다. 폭풍 중 장비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명이 이를 정리하려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설은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등대 규정상 항상 한 명은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 규칙은 매우 엄격했다. 그럼에도 3명 모두 등대를 비웠다. 왜 규칙을 어겼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외투다. 외투를 두고 나간 인물의 존재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언급한다.
이 파도는 단 한 번 갑자기 절벽을 덮칠 수 있다. 만약 세 사람이 동시에 외부 플랫폼에 있었다면 순식간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대서양은 차갑고 깊다. 시신을 먼 바다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세 명 모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내부 갈등 가설도 존재한다. 메가던은 성격이 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등대 내부에는 싸움의 흔적이 없다. 혈흔도 없다. 파손도 없다. 사건 이후 플래넌 제도는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이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범죄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그저 세 명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등대 관리라는 직업은 철저한 규율 위에 세워진 직업이다. 교대 시간은 정확했고 작업 순서는 정해져 있었다. 그 규칙은 생존을 위한 규칙이었다. 그런데 세 명 모두가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조사관들은 해류를 분석했다. 조류는 강했다.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보통은 일부 흔적이라도 남는다. 옷 조각이나 부유물이나 파손 흔적이라도 발견된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거의 없었다. 또 하나의 의문은 기록 속 감정이다. 폭풍이 심하다. 울고 있다. 기도했다. 등대 기록에는 보통 감정이 등장하지 않는다. 풍속과 파도 높이만 기록된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감정이 있다. 이것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1901년 3월 영국 북부 등대위원회는 결론을 발표한다. 폭풍 중 사고로 인한 실종. 이것이 공식 결론이다. 그러나 이 결론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왜 세 명 모두 밖으로 나갔는가? 왜 외투는 남겨졌는가? 왜 기록은 그 문장에서 멈추었는가? 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가? 플래넌 제도는 지금도 존재한다. 등대는 서 있다. 바람은 여전히 분다. 그러나 1900년 12월 15일 밤의 공백은 지금까지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괴담이 아니다. 전설도 아니다. 공식 기록이 남아있는 실제 실종 사건이다. 그리고 그 공백이 이 사건을 가장 무섭게 만든다.